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건축행정 팀장님이십니다. 박용원 건축민원 1팀장님이십니다. 왕종호 건축민원 2팀장님이십니다. 배수진 건축지도팀 주무관이십니다. 김학민 건축안전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 현황으로 건축과는 5개 팀, 인원은 23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은 2023년 주요 사업 성과 평가입니다. 2023년 9월 4일 경기도 시군 위반 건축물 관리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신축 건축물 건축물 대장 무료 발급 서비스 시범 운영입니다. 사용 승인된 신축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의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로 8월 말 기준 141건 발송하였으며 12월까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한 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민원 편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중앙로 및 공단로에 위치한 가로등과 신호등, 전신주 등 461주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구간을 늘려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메신저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상시관리입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 관계자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4개소 건축공사 현장 중 37개소 60여 명이 메신저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47건의 안전사고 사례 전파와 16건의 기상 정보를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계자와 실시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8쪽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관련 부서 협의 동료, 외부적인 사항에서는 건축사 사무소 적법 설계를 위한 간담회 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 직원 컴퓨터 화면 보호기를 이용한 협의 동료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 5월에는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 우수 건축사 사무 평가를 실시하여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불법 유동 광고물 연중 무휴 정비입니다. 평일 및 주말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불법 현수막
및 각종 벽보, 전단지 등 2만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2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여 불법 현수막 등 1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 2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활동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용 가설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농사용 쉼터나 창고로 활용되는 농막이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임을 홍보하여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 축조된 경우 양성화 절차 등을 안내하여 위반 건축물을 해소하고자 2022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양성화 7건을 포함하여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2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건축 공사장, 소규모 건축 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 공사장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재난 취약 시기별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감리자 업무 실태 점검 등 총 219개소의 건축 공사장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게 문제점으로는 필수 전문 요원인 건축사 1명을 채용해야 하나 전국적으로 건축사의 지원자가 없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관내 건축사 인력을 풀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고하여 필수 전문 인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건축지도팀의 홍현택 팀장님이 누구세요? 홍현택 팀장님이 오늘 연가라 저 주무관님이 오늘 연가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연가가 이어져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연가다? 네. 며칠 연가 갔습니까? 네. 며칠? 3일 갔습니다. 3일이요? 네. 오늘까지 4일입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업무 청취가 있는데 휴가를 맞춰서 이렇게 갑니까? 이게 가족 여행인데 가족여행? 해외 여행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1년 전에 이제 계획을 하게 되니까 오늘 같이 갔습니다. 1년 전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건축물이 있는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안성 시내를 다니다 보면 그 공도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분명히 주차장인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거를 많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보통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보통 오픈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밭인가 무슨 하여튼 채소나 이런 그런 거를 그 나름대로 거기다 심고 뭐 그런 용도로들 많이들 활용하는 걸 좀 봤어요.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는 부설 주차장 관리를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설 주차장의 관리를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가는 허가만 내주면 여기 업무 자체는 교통정책과로 간다 이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 낼 때부터 거기서 인허가 할 일만 예. 한다는 얘기죠? 협의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좀 뭐 협업을 하든지 네. 왜냐하면 실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분명히 주차장 용도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의 뭐 문을 다 잠궈버리고 그 안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많이 확인하다 보니까
건물을 져놓고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계속 주차장이 협소하고 부족한데 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협업을 해서 네.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불법 광고물은 많이 그래도 완성해 깨끗하게 좀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 관련 정당에 관련된 현수막이 좀 너무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또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고해 주신 것처럼 그런 관리 문제를 좀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시민 안전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동훈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받은 지금 업무보고 받은 거 외의 것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혹시 그 건축물의 정의가 뭡니까? 어디까지를 건축물로 보십니까? 건축물의 정의요. 일반적이 갑자기. 아니,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의 정의 지상으로 1m 이상 올라가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천천히 경우를 좀 해주세요. 건축물이라고 네. 합니다. 지상으로 1m 이상 올라가서 1m 네. 이상 올라갔고, 네. 네,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경우를 건축물로 하고 봅니다.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경우요. 네. 경우. 자, 그렇다 이렇게 치면은 지금 몽골 텐트가 지붕이 있습니다.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자,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아닙니까? 이 건축물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공작물 축조 신고라든가 별도로 이제 뭐 가설 건축물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자, 지상으로 1m 이상이 올라갔다. 그러면 수면 위에 있는 거는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지상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물 위에 띄는 거. 거기 건축물의 그 용도에 쭉 저희가 나열된 거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공유수문법에 의해서 그 네. 수면 위에 있는 것도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네, 그 지금 지상으로 1m 이상이 아니고 네, 공유 수면 위에 네. 있는 것도 공유 수문법이라든지 적용을 그, 받습니다. 예,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낚시터에 있는 그 방가루, 네, 방가루는 지붕도 있고 네. 기둥도 있고 안에 화장실도 있고 이렇다면 이거는 건축물로. 그거는 별도로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그건 알고 지금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보면은 이제 몇 개를 하겠다. 그죠? 네, 이 한마디로 그 우리가 자재를 몇 개를 놓겠다 해서 허가를 받으시잖아요. 그 이제 안 합니까? 저희가 안 하는. 네, 거. 안 하는 건 압니다. 여기서 네, 인허가로 받지 여기서 않고. 안 하시는 건 네. 알아요. 그러니까 자, 네, 이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자, 그 보면은 방가로 네, 네, 방가로가 지붕도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옆마개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 불법 건축물입니까? 아니면은 네, 네.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수면에 있지 아니하고 네. 걸쳐졌습니다. 지상과 네, 수면에 네. 걸쳐졌어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걸쳐져 있으면. 네. 자, 그러면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이건 방갈로는 저기 안에 있는데 저기 공유 수면 안에 있는데 자, 거기를 들어가려면 쫙 계단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이렇게 계단.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그게 지상과 그 방갈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땅과 육지와 네. 수면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걸쳐져 있는 거죠. 이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건축물로도 보고요, 공윤 수면으로도 보고 같이 그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그러면 두 부서가 함께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함께 저기 무슨 그 공연 수면에 대해서니까 건설관리과나 아니면 이쪽이다 네, 네.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이건 살피셔야 될 사안이시고 낚시터에 만약에 그 방갈로 이렇게 이제 땅하고 갖춰서 쫙 자재를 놓을 수 있게끔 데크를 다 깔아버렸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미 데크를 깔았고 우선은 데크만 깔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지붕을 올리죠. 이것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것이 지금 허가 그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 농업용 가설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8월까지 운영을 하셔서 이게 실적이 있으신데요. 네. 이게 이제 지역에 가면 면단이 가면 어르신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요거 좀 설명을 양성화가 가능한 건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행 강제금은 어떻게 납부가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업용 가설 건축물이 이게 그러니까 22년도에 21년도에 농막이 막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밭일을 하다가 쉼터가 필요해서 그냥 막 짓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질 때도 이게 농업용 가설 건축물 저희가 축조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37건을 적발해서 보통 지금은 다 아세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 걸 37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8월까지 7건이 적발돼서 이제 없어지는 추세라 많이 저희가 홍보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농막으로 사용할 경우는 20제곱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저희가 축조 신고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와서 하기 어려워서 이제 이거는 변외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거는 그 간단한 그 가설 건축물 농막이나 컨테이너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네. 짓고 나서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먼저 신고를 뭐든지 신고 허가 후에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규모든지 신고를 하고 네. 지어야 되고 그걸 몰라서 이미 지어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이행 강제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얼마 정도가? 잠깐 저희 예, 예, 예. 주무관님한테 네, 한번 네. 물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팀의 주무관 배수진입니다. 이행강제금 산정은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이행강제금 산정 요령에 따라서 행위연도, 용도지수, 구조지수 같은 것들을 이제 곱해서 가감되는 금액이고요. 농업용으로 쓰시는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축 신축 가격이 75만 원인데요. 75만 원에 이러한 그 위치나 구조나 용도 지수들을 곱해서 신축 가격이 결정되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위반으로 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를 곱해가지고 최종 금액이 나오는 거라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행위 연도와 따라. 네. 농막이 농업용 가설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죠? 농업용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아, 네. 농업용으로 들어가서 이행 강제금을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건가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양성화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행 강제금을 내고 나서 축조 신고를 새롭게 네. 하면 양성화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아, 네. 그거는 계속 그런 거네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만 내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네. 법에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처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현행법에 적법할 경우에는 추인 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기준으로 적법할 경우에 적법하게 인허가를
있는 상태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위반 건축물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지어졌나도 기준이 돼서 부과가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어진 지 오래됐을수록 이행 강제금이 더 높나요? 낮습니다. 더 낮아요? 네, 잔가율이 있기 아. 때문에 예, 근데 낮습니다. 자기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건 저희가 위성이랑 국토지리 정보 맵을 통해서 아, 촘촘하게 좀 행위연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어쨌든 내가 몰라서 축조 신고를 못했더라도 이행 강제금이 보통 죄송한데 20제곱미터 정도의 농막이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22년도에 축소하신 18제곱미터짜리 36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역이 위치 지수가 좀 있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위치 지수가 높고, 그리고 도시 외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이다 보니까 또 공시지가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농막인 경우에 어르신들이 축조 신고를 못했으면 그 이행 강제금 내시고 신고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양성화가 가는 경우 저희가 그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은 안 되는 거죠? 다른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판단이 되면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행강제금은 양성화를 하시기 위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위반 건축물을 시정관리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고요. 그 금액을 내고 나서 양성화가 가능하시면 양성화, 안 되시면 계속 반복 부과 이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반복 부과를 네. 계속해야 철거할 때까지.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가 많이 돼서 적발 건수가 줄었다고 하니 내년에도 이거 안내센터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12월까지 저희가 건수가 얼마큼 됐나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조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 지역구 관련된 지역이라서 저희 그 지난번에 왜 안전사고 한번 신축 건물 어떻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 아직 노동부에서 통보한 건 없습니다. 아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건축과장이 보시기에 그 사고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저희가 결과 아직 못 받았고요. 통보도 못 받으셨어요?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공사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 그 다음에 그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안 하고 그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을 한 상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무리하게 슬라브를 공고리를 치면서 한 층 한 층 치면서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 보니까 다만 슬라브 치면서 그 바닥에 뭐 삿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촘촘하게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됐다고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전에도 그 전에도 거기 가 보니까 일주일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슬라브를 친 상태에서 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바로 그냥 또 슬라브를 치다 보니까 아마 무리하게 강행돼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로 파악을 하는데 지금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번 물류창고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네. 거의 원인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시공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생을 겨울 같은 데는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공기 때문에. 그러면 양생을 철저히 한 다음에 천막을 치거나 뭐 양생을 철저히 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어요. 우중이라고 하고 안 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폭우가 내렸을 땐 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양생을 철저히 그러니까 양생이 아니라 보호막을 하고 뭐 이런 처리를 한 다음에 치게끔은 돼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압축 강도나 나중에 강도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현장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거는 현장에서 그 즉시 판단을 해서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할 때도 있고 얼마큼 강우량이 되면 안 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 적절히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솔직히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것도 저희 그거에 이제 좀 저희도 근데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대책이 좀 있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 그런 이게 부분에 뭐 대해서. 지금 벌써 사고 난 지가 물류창고 사고 난 지도 얼마 안 돼서 또 사망 사고가 또 생긴 거잖아요. 결과적인 네. 거는. 예, 그러면 저희가 안전 점검이라든지 지도 점검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민간인 현장을 전체 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형이거나 이게 큰 공사일 경우, 그다음에 최근에는 소규모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 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안전관리 홍보 같은 걸 더 열심히 해서 점검을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희는 페이지 8조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뭐 주요 내용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전 직원 컴퓨터 화면 보기를 이용한 신속한 협의 동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그 컴퓨터 화면에요. 세월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처리한 거나 보완, 진행 중이거나 이런 걸 다 띄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뭐 본인이 와서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컴퓨터를 열으면 그 세움터의 진행 중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처리하고 진행 중인 거, 오늘 처리해야 할 거, 본인이 보완 날짜가 오늘까지면 안 들어왔으면 동료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처리를 하기 위한 이제 예, 방법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적합 설계가 보통 많이 좀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문구가 부적합 설계인데요. 이제 보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보완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복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건축사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장 점검을, 그러니까 처음에 현장 상태를 가지고 현장 조사가 저희한테 건축 인허가 신고나 허가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 현장을 처음에 현장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조사가 미비한 게 제일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설계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동지역에서는 대지로 돼 있는 경우에 건축을 하는 건 경우가 많은데요. 그 동지역이나 면 소재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농지나 산지 전용 같은 걸 같이 개발행위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현장을 갔을 때는 산이었는데 개발행위가 먼저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장을 언제 가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같이 동시로 들어온 경우에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가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 기간을 본인들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정보 교류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유자 같은 경우는 건축사한테 보통 다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사가 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건축사들이 꼼꼼하게 일을 하시지 않는 거네요. 왜냐하면 일임을 저희 하셨고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어쨌든 이제 부적합한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적법 설계를 하라고 이제 우리가 보완 조치를 하면 그 시기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인허가 들어온 건수마다 다 틀린데요. 보안 내용이 다 틀리고 이제 일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거고요. 이제 요즘 최근에는 화재나 안전 문제 때문에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업무다 보니까 행자부나 상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안내를 하고 홍보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놓쳐서 뭐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안 같은 경우는 그 업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에 따라 각각 다 틀립니다. 그 그럼 부분은. 최대 기한이 언제까지? 저희가 정해져 보안을 있나요? 일률적으로 딱 들어오면 한 달을 줘요. 네. 근데 보안이 바로 될 수가 있으면 그 다음 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처리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들어와서 보완 서류가 제대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네, 있다는 그 말씀이신 보완 거죠? 기간 때문에 늘어나고 줄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우수 건축 설계 사무소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취지가 어떤 거고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 우수 건축사를 처음에 할 때는 1, 2등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안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좀 사실 건축사들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행정기관에서 우리를 평가하냐.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보안을 줄여보고 시민들에게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한 처음 시도를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상장이 수여되고 하는데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평가하고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이게 등수를 매길 게 아니고 이제 이분들한테 원인은 이 보안이 없도록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 업무를 좀 잘 처리하도록 저희가 좀 방법을 고민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자긍심이 갖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은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공도 라포르테 아파트 모델하우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반 건축물에 모델하우스 무단으로 짓고 운영해서 문제가 있었죠. 네. 이게 문제가 된 건축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만 이용이 가능한데 해당 모델하우스는 문화, 집회시설로 분류된 건물에 들어섰거든요. 당연히 불법이죠. 네. 이 용도 변경을 마치고 입주자 모집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놓고 우리 안성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3년도에. 이거에 허점을 뭐 업체에서 이용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안성시 공직자분들이 뭐 실수를 해서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뭐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일단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알다 보니까 전시관 보통 모델하우스가 들어오려면 저희한테 견본주택이라고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딱 한 곳이 나갔어요. 저쪽에 등기소 앞에 그게 전시관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관이기 때문에 옛날에 금호어울림의 조합주택이라든가 금호어울림 임대아파트 그 견본주택으로 썼습니다. 전시관으로. 그렇지만 있는 건물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경우는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사무실 용도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쓰죠. 그리고 그 별도로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는 견본주택이 있냐 없냐 그런 이제 그 주소만 기재를 해주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을 빠져나갔다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이 이게 됩니다. 어쨌든 고발 조치까지는 된 상황으로까지는 네. 알고 있는데 이거 이후에 지금 네.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네, 저희 팀장님 네, 담당 팀장님. 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축물관 말씀하세요. 1팀장 당용원입니다. 네. 지금은 그 조치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해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 변경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일단은 불법적인 거를 한 거잖아요. 이 뭐 어디야 저기 건영이죠. 건영 건설사에서 여기서 뭐 처벌이라든지 뭐 경고라든지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뭐 경찰 조사를 끝났나요?
지도팀 배수진입니다. 네. 주 건형은 저희 건축법에 따라 행위년도 5년 이내로 그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이라는 행정처분을 했고요. 고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되고 송치된 결과만 저희한테 통보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양성화 추인 허가 들어오신 사항이십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잘못한 것보다는 이 허점을 좀 이용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는. 예,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건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